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3강에서는 자료의 분석 시점, 자료의 분석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4강에서는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약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통계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계량화,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기초 통계량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료에 흩어진 형상을, 즉 분포죠, 분포, 형상. 자료에 흩어진 형상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기초 통계량입니다. 자료에 흩어진 형상, 즉 분포를 뭘로 나타내?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기초 통계량입니다. 중심의 위치라든가 혹은 흩어진 정도의 폭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바로 기초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통계량에는 뭐 평균값, 중앙값, 뭐 최빈값, 그 다음에 뭐 범위, 분산, 표준편차, 뭐 4분의 수, 변동계수, 4분의 개수, 뭐 4분의 편차, 혹은 뭐 외도, 뭐 첨도 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차트 4고요. 4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기초 통계량. 그래서 먼저 이 대표값이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대표값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포의 중심 위치,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뭐냐?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이 대표값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대표값, 자료의 중심 위치, 즉 자료가 수집된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즉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는 분포의 중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포도, 뭐 분산도라고도 합니다. 산포도는 자료가 퍼져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통계량이에요. 산포도는 자료가 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산포도예요. 산포도. 즉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산포도인데, 이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혹은 뭐 4분의 편차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통계량, 즉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포의 중심 위치, 자료의 중심 위치,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분포의 중심 위치라는 것은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곳이에요. 데이터가, 즉 자료가 집중해 있는 곳이 바로 분포의 중심이에요. 중심 위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료, 뭐 변수주, 변수, 데이터,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바로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에요. 즉 자료의 중심 위치,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우리는 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으로부터 우리는 이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뭐를 나타내?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즉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평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자, 먼저 분포의 중심,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요 자료를 우리가 그래프로,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3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 자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분포의 중심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여기라는 것을. 여기. 그래서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부분이 바로 분포의 중심 위치고요. 이건 3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몇 가지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다고 했고요. 중심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우선 요 평균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분포의 중심을 측정하는, 즉 중심 경향도,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우리는 그냥 대표값이라고도 합니다. 즉 대표값은 평균인데, 평균은 자료의 그 중심 위치, 분포의 중심 경향도, 분포의 중심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이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첫 번째 표본 측정 값이 예를 들어서 x1, x2, x3, xn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은 당연히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총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x바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수학적인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요 케이스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얻어진 값은, 데이터 값은, 자료는 5, 7, 3, 37, 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으로부터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자, 더합니다. 5, 7, 3, 37, 8. 나누기 5 하면은 12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 12는, 여러분 어때요? 요거 맞나요? 요 값이, 평균이.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겠죠. 분석을 할 때. 무슨 값? 벗어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한번 보세요. 5, 7, 3, 37, 8. 요 값 한번 보세요. 이 값은 이들 값과 어떻게? 완전히 크기가 다르죠. 지금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벗어난 값이죠. 벗어난 값. 이거는 우리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구할 때, 평균으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요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자료가 모여있는 곳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죠? 아주 동떨어진 벗어난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요 값을 넣어주면 안 돼요. 벗어난 값은 제일 하고, 5, 7, 3, 8 더해서, 어떻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제외하고. 그렇게 구해야 우리가 이 자료의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수학적 평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적인 평균을 내셔야 돼요. 벗어난 값을 어떻게 넣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측정값, 표본을 갖다 측정을 했는데 값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x1이란, 자 보세요. 표본 측정 값이 중복하는 경우의 평균값입니다. 이 경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x1이라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를 얻었는데 2가 두 개. 그래서 x2라는 값이 요게 빈도가 요게 세 개가 있어.
예를 들어 3, 3, 3, 3인데, 요 x2는 3인데, 요게 3개가 있어. 그런 경우죠. 그럼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겠죠.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 간단합니다. 그대로 그냥 당연히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벗어나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어떻게? 요 값에다가 요 빈도를 곱해줘요. 요 같이 값에다가 요 값의 빈도, 요 값이 5개다 그러면 5개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5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게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요 F1이 3이 되겠죠. 빈도가 요 값이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러면은 7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X2가 만약에 4다 그러면 4 곱하기 5가 되겠죠. 해서 요같이 측정된 값에다가 그 측정 값의 빈도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쫙 더한 다음에 총 도수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값,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즉 요 평균값을 대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자, 얘가 나와 있네요. 여기 이와 같이 자, 계급 값이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14.5, 24.5 이렇게 주어졌고 14.5가 몇 개요? 자, 도수입니다. 이게 도수고 그 다음에 이 값과 도수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14.5가 3 14.5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5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64.5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값과 그 값의 도수를 곱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곱한 값. 값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한 값들을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총 도수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 요 값이 요거니까 2870을 60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은 이와 같이 47.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예요.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평균은 각 계급의 중앙값 그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평균으로 간주해요. 그 관측치의 평균이죠. 그 계급에서 중앙값, 그 계급이 있어요. 각각의 계급인데 그 계급의 중앙값을 그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평균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값, 그 계급의 중앙값에다가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총도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계급의 중앙값, 첫 번째 계급의 중앙값,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네 번째 계급, n번째 계급의 중앙값을 y1, 2, 3, y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계급의 도수, 1계급이죠. 첫 번째 계급에 속하는 도수,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도수, 세 번째에 속하는 계급의 도수, 그 다음에 n번째에 속하는 계급의 도수. 요거를, 이게 평균이니까, 그 계급의 평균이니까 곱해주죠. 이렇게. 곱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의 평균과 그 두 번째 계급의 도수. 곱해줍니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n번째 계급의 평균과 그 도수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총 도수. 요거는 바로 n이에요. 총도수. 총도수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계급으로 정리된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에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경우 성적이에요. 이와 같이 계급으로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 계급 0에서 20까지 0에서 20까지 보세요. 0에서 20까지
이게 도수는,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F1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40에서 60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요 계급의 중앙값은 10, 20, 10, 30, 50, 70, 90이 되겠죠. 해서 이와 같이 10 계급의 중앙값, 두 번째 계급의 중앙값, 세 번째 계급의 중앙값,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의 중앙값, 그 다음에 마지막 계급이죠. 다섯 번째 계급의 중앙값이고, 그리고 첫 번째 계급의 도수는 F1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의 도수는 4니까 4 곱해주고요. 세 번째 계급의 도수는 15, 15 곱해주고, 네 번째 계급의 도수는 20, 20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의 중앙값 90에다가 이 도수가 15니까 곱해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더해줘요. 더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뭘로 나누죠? 총도수로 나눠줘요. 이 총도수 40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에 자료의 중심 위치인 대표값,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두 번째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중앙값을 우리는 중의수라고도 해요. 중의수. 중의수. 그냥 중의수라고도 합니다. 중의수. 영어로는 메디안 이렇게 합니다. 자, 중앙값, 중의수란 어떻게? 데이터를 나열을 해요. 크기순으로. 쫙. 데이터를 나열을 합니다.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에요. 딱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자, 이 경우 보시면은 케이스는 5가지고 값은 5, 7, 3, 12, 8인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3, 5, 7, 8, 12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그냥 딱 중앙이 오겠죠? 중앙에 옵니다. 짝수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짝수일 때 3, 5, 7, 8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딱 중앙이죠, 중앙. 중앙은 어떤 특정 값이 아니에요. 따라서 요 중앙 딱 그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요 위치의 그 앞에 값과 뒤에 값 요거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 중의수가 됩니다. 요 계산하는 방법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요. 중앙값, 우리가 평균은 X 바로 표시를 하는데, 중앙값, 중의수는 요 X 틸다, 이 지렁이 같은 거요. 요 X 틸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틸다, 중앙값, 앞에 5와 뒤에 7. 해서 평균 내면은 6이 되겠죠, 중앙값은.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중앙값.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앙값, 중의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측값의 수가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홀수 케이스가 5일 때는 그냥 5 플러스 보세요. 5 플러스 1 5개니까 케이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해서 3. 그러니까 위치가 중앙값의 위치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세 번째 해서 9가 됩니다. 이 경우 중앙값, 중위수는 자, 짝수일 경우, 관측값이 짝수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n 플러스 1을 갖다가 해준, 어쨌든 1을 n에다가 총두수에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n 플러스 1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짝수일 경우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2분의 n번째 값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줘. 즉 평균 내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x tilda. 그래서 보세요. 이 경우 보세요. 케이스가 하나, 둘, 4개니까 4를 2로 나누면은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 요게 요 두 번째 값이 되겠죠, 이거. 그리고 2니까 2 플러스 1하면 세 번째 값이죠. 이거는 2 플러스 4를 2로 나누면 2니까 2 플러스 1하면 세 번째 값이죠. 세 번째 값이 요게 되겠죠. 요거를 더해주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은 뭐예요? 그래서 9와 13을 더한 다음에 요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11이 되겠네. 11번째 11이 되죠. 11. 이 경우 11이 바로 뭐예요? 중위수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n이 10인 경우는 그 위치, 가운데 위치, 정확하게 정가운데 위치는 10 플러스 1, 5.5가 됩니다. 5.5. 5.5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 우리가 그 중위수는 어떻게 계산해? 다섯 번째 5.5, 5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요 중간이니까 5.5, 요 앞에 값과 뒤에 값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해서 이와 같이 2분의 n, 즉 다섯 번째 값과 다섯 번째 순서에 있는 값이죠. 그 값과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여섯 번째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순서에 있는 값을 더해서 평균 내면은 그게 바로 중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으로 분류된 자료로부터 구하는 방법이에요. 중앙값을. 계급으로 분류된 자료로부터 우리가 중앙값을 홀수, 짝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급으로 분류된 경우에 중앙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찾아내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계급으로 분류된 경우에 중앙값을 찾아낼 때는 중위수가 어느 계급에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가 중위수가 어느 계급에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계급에서 중위수가 들어있는 그 계급에서 비례법, 보관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중앙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요 LM이라는 것은 요 M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을 요 로고요. 그래서 중앙값을 포함하고 있는 계급의 하한이에요. 하한. 중앙값을 포함하고 있는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에요. 즉 하한에 있는 값이에요. 하한. 작은 값.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총 도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값 미만의 이거는 C는 누적이에요. 누적. 해서 요 FM은 중앙값 계급의 도수인데 요거는 CFM은 중앙값 미만이에요. 중앙값이 들어있는 계급이 있는데 그보다 작은 그 미만의 모든 계급의 누적 도수예요. 누적 도수. 자, 계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자, 여기에 세 번째 계급에 여기에 중앙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요 중앙값이 들어있는 값의 중앙값 미만의 모든 계급이니까 모든 계급의 누적 도수니까 요 앞에 있던 거 요거와 요거의 누적 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계급 구간의 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중앙값을 비례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계산하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라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중앙값을 구하시오. 자, 계급 구간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이때 어떻게 구하는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가 중앙값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중앙값의 위치를. 여기서. 총도수는 150 짝수네. 그럼 중앙값 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n 플러스 1 나누기 2 한다겠죠? n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은
우리가 중앙값 x 틸다죠. 그 위치, 중앙값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150mm 되겠네. 그죠? 151. 151이니까 151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151. 151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75.5. 75.5가 되겠고요. 이거는 계급의 중앙값이에요. 요거 29에서 37가스의 가장 계급의 중앙값이고요.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고, 도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누적 도수입니다. 그래서 75.5죠. 75.5. 73, 여기가 73번째 누적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죠. 73, 74, 75, 75.5번째니까 위치는 75.5가 됩니다. 중앙값에 위치하는 위치는 크기 순서를 나열을 했을 때 75.5입니다.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계급에 중앙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75.5번째니까. 그러면은 요 공식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세요. 요 자, 보세요. 공식에 보시면은, 요 L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 계급, 중앙값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중앙값이 들어있는데, 그거의 하한이죠. 가장 작은 값, 하한. 65죠, 65. 그리고 N은 150. 그대로 이거 150. N은 150. 150. 그리고 2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중앙값이 들어있는 계급 미만의 누적 도수죠. 이거 전부 다 더한 거죠. 10, 15, 25, 22, 26 더하면 요 73. 누적이니까. 73. 이렇게 누적.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FM은? 그 중앙값, M. 중앙값이 들어있는 그 계급의 도수. 44죠, 44. 그 다음에 요 계급 구간의 길이. I. 여기서 8입니다, 8. 여기서 8. 100-90이면 8이죠. 그러면은 요 계산해주면은 중앙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럼 65.36이 나와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계급 구간으로 정리된 자료의 경우에는 일단 그 중앙값이 들어있는 이 계급 중앙값의 위치를 찾아내요. 즉 위치는 여기니까 이 계급이니까 이 안에 중앙값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중앙값이 들어있는 계급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의 하한, 총도수, 그 다음에 그 중앙값이 들어있는 계급 미만의 누적 도수, 그 다음에 중앙값이 들어있는 그 계급의 도수, 그 다음에 계급 구간의 길이 해서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와같이 우리는 중앙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평균, 대표값이었어요. 평균. 자료의 집중화 경향도,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최빈값이라고 했어요. 자, 최빈값은, 요거는 보시면은 가장 최자죠. 최고 할 때 가장. 빈은 빈도빈자예요. 그 나타내는 빈도빈자. 그러니까 빈도가 뭐예요?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란 뜻이에요. 즉 뭐예요? 최빈값은 영어로 모두고요. 그래서 자료에서 관측 빈도의 수가 가장 많은 값. 빈도가 관측된 그 빈도의 수가 가장 많은 값이 바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값을 취하는 데이터 수, 그 값을 취하는 보세요. 여기서는 아시아, 그냥 값이라고 합시다. 아시아를 취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죠. 데이터 수가, 자료 수가. 여기에서는 80이라고 합시다. 80. 보세요. 가장 많아요. 자, 그 값, 80, 그 값을 취하는 데이터 수가 가장 큰 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값.
바로 최빈값이에요. 자, 이 경우 가장 데이터 수가 많은 게 큰 게 뭐예요? 요 80이죠? 이같이. 여기서는 아시아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자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뭐라고요?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곳을 나타내요.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좌경 대칭일 경우에 좌우 대칭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같을 거예요. 평균, 중앙, 최빈 값이. 만약에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이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을 거예요. 평균도, 그 다음에 중앙값도, 그 다음에 최빈값도 모두죠. 모두 최빈값도 다 이게 어떻게 같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위치할 겁니다. 이게 최빈값도.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좌경 대칭이죠. 이 경우는 최빈값이 가장 왼쪽에 와요. 도수가 가장 많은 거죠. 가장 큰 값, 도수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중앙값이 그 다음에 오고요. 중앙값이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값. 그 다음에 평균값이 이 정도 옵니다. 이렇게 돼요. 좌경 대칭의 경우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세 개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뭐라고요? 자료가 집중해 있는 위치,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앞에서는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 즉 변동이죠. 자료에 흩어진 정도,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 자료에 흩어진 분포를 나타냅니다. 즉 분포,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산포도, 분산도가 있어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산포도, 뭐 분산 흩어져 있으니까 뭐 같은 얘기예요. 분산도, 영어로는 dispersion 해서 요 산포도, 분산도라는 것은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측정된 자료의 특성이에요. 특성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대표값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표값이에요. 평균, 중앙값 혹은 뭐 최빈값. 요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요 대표값만으로는 우리가 자료의 집중화 경향, 자료의 중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집중화 경향, 자료의 중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측정치죠. 관측된 값, 그 자료가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이게 좌경인지 좌우 대칭인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이게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대표값만으로는 우리가 뭐예요? 흩어져 있는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어떻게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분산도, 산포도예요. 즉, 뭐예요? 자료가 어떤 범위에 어느 정도 분산되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산포도, 분산도입니다. 분산도. 이러한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범위, 4분의 편차와 같이
변수의 크기 순서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크기 순서예요. 크기 순서에 의해서 나열한 다음에 범위를 구하고 4분의 편차를 구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흩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편차나 분산이나 혹은 표준 편차와 같이 평균 값에 대한 그 각각의 값, 그 변수의 편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크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흩어진 정도를 혹은 그 평균값과 각 값들의 그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론상이나 혹은 계산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분포의 폭. 이건 분포의 폭이에요. 흩어진 정도죠. 분포의 폭이라는 것은. 즉, 분포의 폭, 흩어진 정도의 크기, measure of dispersion. 한번 볼게요. 이 분포, 흩어진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뭐 범위나 4분의 2 범위 혹은 뭐 4분의 2 편차 혹은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 분산과 표준 편차고 그리고 4분의 편차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흩어진 정도의 크기, 흩어진 그 자료의 변화량의 크기라는 것은 바로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한번 보세요. 평균 같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전부 다 같아.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에. 근데 이 대표값만으로는 그 자료에 어느 정도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러한 자료의 변화량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이와 같은 통계량을 계산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 경우와 흩어진 정도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작죠. 그런데 이 경우는 아주 커요. 여기까지니까 보세요. 자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흩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은 중간 정도로 흩어져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크기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뭐예요? 범위 4분의 2 범위 4분의 2 편차 혹은 분산 표준 편차라는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그 분포의 폭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분위수라는 것은 분위수는 변수값의 변수값을 갖다 순서로 정렬을 해요. 정렬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눠요. 동일한 크기예요. 정확하게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로 나눈 값을 우리는 분위수라고 합니다. 분위수.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표본 변수값이 100개인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변수값 100개가 있어요. 측정한 값이 우리가 측정한 것이 관측 케이스가 100개예요. 그럼 이를 우리가 4등분 하죠. 그러면 하나씩 쫙 1부터 시작해서 100개까지 나열하면은 그 한 그룹의 변수값의 수가 4로 나누면 25개가 되겠죠. 앞에 1부터 25까지. 그 다음에 20에서 50, 51 해서 75, 그 다음에 76 해서 100까지 해서 25개가 될 거예요. 한 그룹의 개수는. 그래서 이때 변수의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100개의 변수 값을 나열을 하면은 25번째, 그 다음에 50번째, 75번째 값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수 값의 수가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비율로 표시하면은 0부터 25%까지가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두 번째 25에서 50%까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50에서 75까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75에서 100%까지가 이 범위에 이거를 4개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그 그룹을
같은 크기의 m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분위수를 n분위수라고 합니다. n분위수. 자, 3개로 분할하면 3분위수. 그 다음에 4개로 분할하면 4분위수. 이 경우는 지금 4개로 구분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로 구분했으니까 뭐예요? 4분위수가 되겠죠. 같이 4분위수. 따라서 분위수라는 것은 변수값을 순서로 정렬한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눈 값을 분위수라고 합니다. 분위수. 그래서 이 경우 m 4개, 4개로 나눴으니까 4분위수가 되겠죠. 이 경우. 자, 분위수. 4분위수는 크기 25%, 4개로 나눈 경우에요. 여기서부터 4분위수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인데 여기가 100이죠. 100. 100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4개로 나눈 거죠. 중간 딱 나누면 50이 되겠고 50% 점에 해당하죠. 여기가 50번째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25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75번째에서 25 똑같죠. 4개로 딱 나눴으니까 여기도 25%, 25%, 25, 25, 25, 25, 25가 되겠죠. 이와 같이 25. 4개로 나눴죠. 자,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4개로 나누는 점이 바로 4분의 수입니다. 4개로 나눴으니까 나누는 점이 바로 4분의 수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 첫 번째니까 1, 4분의 수. 여기는 두 번째니까 2, 4분의 수. 즉 2, 4분의 수는 중앙값이에요. 중의수예요. 중앙치,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의치.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니까 제3분의 수. 이렇게 라고 하고요. 해서 1, 4분의 수를 우리는 아래 4분의 수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아래 4분의 수라고 많이 불러요. 1, 4분의 수. 아래.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아래죠. 아래. 작은 아래 4분의 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는 위 4분의 수라고 해요. 여기를 위. 그리고 기호로 표시하면은 아래 4분의 수 값을 뭐라고? Q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Q2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 제3, 4분의 수는 Q3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왜 우리가 이 4분의 수를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크기를 순서대로 나눈 다음에 4개로 나누는 점이 4분의 수인데 이와 같이 아래 4분의 수, 아래 4분의 수, 중앙값,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4분의 수를 사용하는 것은 범위의 결점,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입니다.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요거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값. 요 양극단값이 자료들이 일반적인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료들의 값보다 이게 좀 동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요 값들이. 이게 최소값 혹은 최빈값이. 따라서 이러한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산도로 요 4분의 편차가 있습니다. 4분의 편차. 자, 4분의 편차. 우리가 요 4분의 수, 아래 4분의 수,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그 다음에 중앙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4분의 수로 지금 우리가 나타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래 4분의 수, 중앙값, 중위수, 위 4분의 값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요 양극단값을 양극단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요 극단값의 영향, 결점인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분산도로서 요 4분의 편차가 있어요. 4분의 편차. 자, 먼저 여기서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범위예요. 범위. 이 범위의 결점이 뭐야? 양극단값의 영향을 받게 되죠. 양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요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는 뭐야? 4분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 4분의 범위는 아래 4분의 수에서 어디? 아래 4분의 수에서 위 4분의 수까지 거리. 여기 있죠? 여기. 즉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1수 값을 빼주면 요 차이, 요 거리 4분의 범위라고 합니다. 이거를 4분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요 4분의 범위, 요 4분의 범위의 반이 뭐야? 반이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입니다. 4분의 범위의 반이 4분의 편차예요. 따라서 보세요. 4분의 편차는 Q3의 값에서 위 4분의 수 값이죠. 위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바로 4분의 편차예요. 4분의 편차. 4분의 편차는 뭐라고요? 범위의 결점인 양극단 값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분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편차,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우리가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나열했을 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이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와 4분의 편차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범위는 범위와 4분의 편차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림을 가지고 범위는 관측된 자료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죠.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죠. 그리고 4분의 편차는 뭐라고요? 아까 의 4분의 수, 4분의 편차는 4분의 범위를 반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범위가 있고 이게 중앙값이죠.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Q1, Q3 요게 뭐라고요? 요게 4분의 범위라고 그랬어요. 4분의 범위.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4분의 범위의 반이 바로 4분의 편차란 얘기예요. 4분의 편차. 따라서 보세요. Q의 4분의 수 값에서 아래 4분의 수 값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4분의 범위의 반이 되니까 그게 바로 4분의 편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공식입니다. 구하는 그 중앙값 아래 4분위값 위 4분의 수를 구하는 중앙값 중위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수의 위치는 일단 우리가 위치를 순서로 나열하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크기로 나누려면은 어떻게 크기 순서로 데이터를 크기 순서로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위치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중위수의 위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뭐라고? 이와 같이 n 플러스 1을 2로 나눠주면 정확하게 중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Q1의 위치는 중위수는 50%에 해당하는 가장 정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잖아요. 중위수는 정중앙에 위치하는 순서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순서의 값이 바로 중위수죠. 중위수. 그거의 반이 뭐예요? 25%. 중위수의 반. 50%에서 반 나누면 25%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중간에 50 있고 그 밑에 그 중위수의 위치의 반이 바로 아래 4분의 수의 위치가 되겠죠.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Q1의 위치가 되겠죠. Q1의 위치가 되겠죠. Q1의 위치가. Q1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Q1의 위치는 중위수의 위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위수의 위치가 이렇게 중위수의 위치인데 중위수의 위치를 2로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1입니다.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눠주는 게 나눠주면은 아래 4분의 수의 위치 그 순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그 다음에 Q3의 위치는 중위수의 위치가 정중간이니까 거기서 플러스 25% 점에 해당하는 위치 아래 4분의 수의 위치를 더해주면은 75%에 해당하는 위치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중위수의 위치죠. 위에서 구한 거. 요 요거죠. 요거. Q2. 요겁니다. 요거에다가 요거를 요 Q1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Q1의 위치. 그러면은 위 4분의 수의 위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 중위수의 위치예요. 중위수의 위치 대괄호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괄호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대괄호는 요 괄호 안의 숫자보다 같거나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로 괄호 안의 숫자에서 소수점을 제외한 값이에요. 소수점 제외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90인 경우 한번 볼게요. n이 90인 경우. 자, n이 90이에요. 짝수네. 중위수의 위치는 당연히 n 플러스 1에서 2로 나누면 45.5가 되죠. 즉 중위수의 위치는 45.5번째예요. 지금 뭐예요? 중앙값을 구하려면 45.5니까 45번째 그 다음에 46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이 값이 9고 이 값이 12다. 이건 값이에요. 이건 위치예요. 이거는 위치를 나타내요. 이건 값이고 예를 들어서 자 45번째 값이 9고 46번째 값이 12예요. 그러면은 90입니다. n이 구했을 때 45.5니까 이 중간이 되겠죠. 중간이. 그러면 이 앞에 값과 45번째와 46번째 값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니까 45번째 값은 9, 46번째 값은 12.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중앙값이 되겠죠. 이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해서 45.5번째가 중위수, 중앙값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Q1의 위치는 요 중위수의 위치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중위수의 대괄호입니다. 중위수의 위치가 49.5니까 대괄호. 플러스 1 나누기 2죠. 그럼 대괄호에서 요 소수점 버리라고 그랬죠. 버립니다. 그래서 45 더하기 1 하면은 2로 나누면은 46이니까 23번째가 되겠죠. 위치가. 그럼 쫙 우리가 나열했을 때 하나, 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23번째 이렇게 요 23번째 위치가 이 23번째가 바로 뭐예요? 아래 4분의 수의 위치예요. 그럼 요 만약에 23번째 값이 4다. 그러면 요 4가 뭐예요? 아래 4분의 수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 4분의 수는 중위수의 위치에다가 중위수의 위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Q2의 이거의 중위수의 위치는 앞에서 구한 45.5니까 대괄호 45.5 플러스 요 Q1의 위치. Q1의 위치는 우리가 구했어요. 23. 요거는 우리가 구했을 때 이거 23이니까 자, 대괄호니까 이거 45 소수점 버리고 아래 45 더하기 23이 되겠죠. 그러면은 68입니다. 68번째가 쫙 순서로 나열했어. 해서 68번째 위치가 바로 뭐예요? 위 4분의 수 위치라 이 위 4분의 수의 위치다라는 거죠. 위치. 위치. 68번째가. 그러면 68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75 34다. 그러면은 위 4분의 수의 값은 34가 되는 거죠. 위 4분의 수 값. 그리고 아래 4분의 수 값은 아까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23번째 값은 4라고 했으니까 위 4분의 수 값, 아래 4분의 수 값. 자, Q1의 값. 이거는 Q3의 값. 이거 마이너스 4 하면 30이 되겠죠. 이걸 나누면은 2로 나누면 15 해서 4분의 2 편차는 15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n이 100인 경우는 n이 100인 경우는 짝수 똑같아요. 지금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보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은 4분의 편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분의 범위의 반이라고 그랬어요. 4분의 범위는 Q1에서 아래 4분의 수에서 위 4분의 수까지의 거리 차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2로 나눠주면은 4분의 편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건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한번 헷갈리면 안 돼요. 해서 지금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분의 수 Q3과 아래 4분의 수 Q1의
위 4분의 수 Q3과 아래 4분의 수 Q1의 차이를 우리는 4분의 범위, 인터코타일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통계량이 바로 요 4분의 범위의 반이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것. 양 극단값의 영향을 없애준 거예요. 요 4분의 편차는 또 다른 하나의 통계량이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서 4분의 편차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4분의, 범위와 4분의 편차, 그림으로. 자, 범위와 4분의 편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 요 거리라고 했고요. 요 거리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거 안 되네요. 여기까지 어쨌든 최소값에서 최대값의 요 거리. 그리고, 요, 딱 중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반이니까요. 반. 50%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앙값.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25까지 해서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수, 아래 4분의 1수, 아래 4분의 1수. 그 다음에 여기가 위 4분의 1수, 중앙값. 그리고 범위는 요 아래 4분의 2와 아래 4분의 값과 위 4분의 값, 요 거리, 요 차이, 즉 Q3 위 4분의 1수, Q1 아래 4분의 1수의 요 차이가 4분의 범위고요. 4분의 범위. 그리고 요 4분의 범위의 딱 반이 뭐예요? 4분의 편차다. 즉 Q3의 값에서 Q 아래 4분의 수, 위 4분의 수 값에서 요 차이, 요 4분의 범위를 2로, 즉 반을 나누어 준 것이 뭐예요? 4분의 편차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한 것들 뭐 했죠? 자료의 중심 위치죠.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요 대표값이죠.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만으로는 우리가 그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겠어요. 이러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범의, 4분의 범의, 4분의 편차 혹은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범의와 4분의 편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